안녕하세요. 성산 케미TV입니다. 자, 1월 13일 시장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시장 약간 밀리죠? 어제 원체 코스피 시장하고 코닥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는 좀 쉬었다 가는 타이밍이 됩니다. 물론 쉬었다 간다는 것도 웃기죠. 뭐 쭉 우상향 하다가 쉬는 게 아니고 어제 좀 강하게 반응했다가 오늘 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이런 모습이고, 시장이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60선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전체적으로 일봉에서 우하향이죠. 지금 이제 다중바닥 그려놓고 있긴 한데 좀 돌아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박스권에 좀 횡보하고 있고, 언제부터냐면 10월 달부터 계속이죠. 지금 크게 이제 반등해 주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일단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매수세에 있는데 개인들이 강한 매도세가 있죠. 코닥 시장은 보시면 이렇게 외국인 기관의 강한 매도세로 인해서 시장이 좀 크게 밀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주들인데요. HLB 그룹주들도 오늘 좀 밀리고 있죠. 자, 그동안 추세를 잘 유지해왔고 아직 중요한 자리들은 이탈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오늘은 2%씩 밀리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 총리가 세계보건기구의 이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장을 만났다는 이 베트남 플러스의 기사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이제 자국 백신의 안정성과 생산 지원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이 판민진 총리가 베트남 정부 본부에서 다케시 카사이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장과 만나 회의를 진행했고, 판민진 총리가 베트남이 WHO와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WHO가 베트남 백신의 승인 절차와 생산에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죠. 아직 이 나노코박스에 대한 지금 승인이 안 나오고 있죠. 좀 빨리 나와야 어쨌거나 주가에 좀 좋은 방향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 베트남과 WHO가 어쨌거나 백신 지원에 관한 서로 총리와 이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장과의 회의가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뉴스나 기사는 항상 저 같은 경우에 찌라시 첨도 정도로 보고요. 아, 저런 기사들이 있구나. 저렇게 WH하고도 협력을 하는구나 정도로 보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추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매일 살펴보기 때문에 별거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중요한 자리 이탈하나 깨지 않았나 이런 거를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월봉에서 보면 이전 저점이라든가 60개선 이탈하지 않고 있죠. HLB는. 자,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우선 위에 있습니다. 이 점이 좀 다행이고, 일봉에서도 일단은 옆으로 가는 과정들이 좀 중요한데, 이제 옆으로 좀 가고 있죠. 즉,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제 가격 조정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근간에 이 대차 거래가 좀 많이 줄긴 했는데, 잠깐 살펴보면, 음, 자, 어제 신규 수량이 28만 주, 한 200만 주씩 막 터졌던 게 좀 줄긴 줄었어도 역시나 어느 정도 꾸준히 나오고 있죠. 공매도도 어제는 한 6%대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막 두 자릿수 나오다가 좀 줄어들어 다행이고, 대차 거래가 더 이상 안 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꾸준히 늘어나는 이런 모습에 있어서 언제든지 HLB는 공매도의 위험성에 좀 노출돼 있기도 하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그랬죠. 단지 이렇게 이제 5개월선 강력한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꾸 이제 맞고 떨어지고 있고, 일단은 장기적으로 유지해주는 20개월선 위에 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20개월선 지켜주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제가 항상 비교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20개월선 절대 이탈하지 않아요. 추세가 유지돼요. 이건 어느 정도 공통점이 좀 있으니까 반드시 노란 선인 20개월선 유지가 무척 중요하고, 주봉에서 보면 3주 전에 턴해놓고 이렇게 20주선까지는 갈 수 있죠. 아직은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 1, 2% 떨어진다고 해도 하루 일희일비하지 말고 일단은 추세가 상향으로 잘 꺾여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죠. 심하게 밀렸을 때도 아마 11선, 21선까지 밀렸다 반등해줄 확률이 제법 있습니다. HLB의 투자자 매매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또 외국인이 매도하고 나가고 있죠. 오늘 코닥 시장을 전체 외국인이 매도하기 때문에 좀 그런 영향이 좀 있고, HLB 생명과학도 역시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HL 나노젠 나노코박스의 3대, 나노젠의 2대, 3대 주주인 넥스사이언스 주가와 행봉이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5개월선 아직 못 뚫고 있죠.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강력해요. 완벽하게 안착해져 올라가는 건데, 역시 이번 달에도 꼬리를 달고 있고, 이 저항선 뚫기가 좀 쉽지 않죠. 자, 주봉에서 보면, 어제까지 제가 20주선을 잘 지켜주는 게 앞으로도 주가 급등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이 목요일, 자,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 거래일 안에 20선 위에 올려놔야 추세가 유지가 되고, 못 올려놓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우선까지 밀렸다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일봉에서 보면 아직은 좀 제가 깔끔하게 자 이렇게 240일선 잘 타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5일선 좀 깨고 이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조금 깊게 봤을 때 이런 241선이라든가 생명선인 21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추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엑서사이언스 같은 경우 특히 주가가 예전에 나노젠 관련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떨어졌다 반등하는 건지 추세가 우하향인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이 5개월 선의 가격이 22,400원인데 절대적으로 이거를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지킨다는 건 개인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의 매수세, 즉 세력들, 주포들 이런 분들이 지켜주는 거죠. 그걸 지켜준다는 얘기는 주가의 방향이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은 많은 세력들이 하게 됩니다. HLB 제약을 좀 살펴보면 월봉에서 자 이렇게 아직 20개선 밑에 있죠. 이거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추세가 돌아섰다고 보기 힘들고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는 주봉에서 추세 턴을 해놨어요. 근데 장기적인 추세가 20개선 밑에 있기 때문에 주봉에서 추세 턴은 항상 아슬아슬하죠. 요우선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일봉에서는 저 어제 말씀드린 대로 240일선 깨놓고 꽤 오랫동안 이제 옆으로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제 반등해줄 때도 되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꼼꼼히 대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LB 테라피틱스를 좀 보고 있는데 월봉에서 보면 여기서 밑에 있죠. 아직은 좀 추세가 불안하고 주봉에서 이번 주에 20주선 위에 올려놓거나 이전 저점 깨면 추세가 다시 한번 깨져서 이전 바닥까지 올 수 있어요. 따라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고 일봉에서 이제 박스권 하단 다 와가죠. 항상 13,000원대부터 이렇게 17,000, 8,000원까지 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13,000원 왔을 때 박스권 하단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런 박스권 하단 이탈 여부를 꼼꼼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별 동향을 보면 며칠간 외국인들이 사모으고 있는데 어쨌거나 비싼 가격은 아니죠. 예전에 이렇게 5만 원대 막 이렇게 하던 주식이 지금 13,000원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비싼 건 아니지만 일단 추세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기도 합니다. 자, HLB가 인수한 노터스도 매일 같이 보고 있는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아직 추세 유지하고 있죠. 주봉에서 이제 10선까지 빌렸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내일 목요일 금요일 이틀상 20주선 깨면 안 돼요. 20주선 깨면 그냥 추세가 깨집니다. 그래서 밑에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20주선을 기준으로 잘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일봉에서 보면 항상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241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항상 보면 241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깨고 밑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번 깨게 되면 역시나 좀 지지부진하게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들어와서 241선 깨는 것과 함께 좀 조심스럽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HLB 파워가 좀 꾸준한데 제일 무난하죠. 자,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20개월 선 위에서 잘 올라타고 있고 역시 주봉에서 이제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일봉에서 241선 밑에서 깨끗이 지지부진하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500원대를 기준으로 깨지 않으면 추세를 틀어서 잘 올라갈 수 있기도 한 게 HLB 파워죠. 오늘 시장이 좀 안 좋기도 하고 코스닥 시장도 이제 1% 이상 밀렸다가 좀 들어와졌는데 어제 굉장히 강력했던 섹터가 전기차죠. 자, 오늘도 굉장히 종목별로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나라MND가 꽤 상한가를 갖고 상한가 근처죠. 네오티스 어제도 말씀드렸죠. 3기 전부 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KS코리아는 그냥 상한가로 붙었어요. 이게 조금 눌림목 준다거나 이럴 때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상한가를 갖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애플과 관련주라든가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의외로 시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게임즈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듯이 강하고 추세를 이제 잘 올라갔듯이 아마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는 좀 전기차 섹터가 이런 자리를 좀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그동안 전기차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게임 메타버스 로봇 관련주에 치여서 많이 이제 지지부진했었는데 한번 또 뛰기 시작하면 전기차 관련주들도 어차피 항상 좋은 추세나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죠. 왜냐면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서 꼭 필요한 이 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시장을 다음부터는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상 HLB하고 시장 상황이었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